서울 중심가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그랜드 호텔의 지하 1층 주방입니다.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이곳은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와 같습니다. 수백 명의 손님들이 내는 그릇들이 끝없이 밀려 들어오고 그 한복판에서 박순자는 오늘도 묵묵히 설거지대 앞에 서 있습니다. 올해 69세인 순자의 손은 30년간 뜨거운 물과 세제 때문에 거칠어졌지만 그릇을 다루는 솜씨만큼은 누구보다 능숙합니다. 젖은 앞치마를 두른 채 고무장갑을 끼고 접시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아내는 모습에는 어딘지 모를 품위가 서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의 눈에 순자는 그저 뒷주방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아이고, 또 접시가 깨졌네. 주방 보조 김미영이 한숨을 쉬며 깨진 접시 조각을 가져옵니다. 순자 아주머니, 이거 좀 치워주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각들을 쓸어 담으면서도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이 접시도 한때는 누군가의 정성으로 만들어졌을 텐데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점심시간이 되자 주방은 더욱 바빠집니다. 셰프들이 큰 소리로 주문을 외치고 서빙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는 사이 순자만은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순자를 바라보며 젊은 직원들이 수군거립니다. 저런 허드렛일밖에 못하는 인생도 있구나. 25살 된 웨이터 정민호가 동료에게 속삭입니다. 괜히 나이 들어서까지 버티는 거지 뭐. 우리도 저렇게 될까봐 무섭네. 옆에 서 있던 여직원이 고개를 젓습니다. 이런 말들이 귀에 들려도 순자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습니다. 대신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설거지는 내 몫이지만 내 인생까지 더럽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나. 오후 3시 잠시 한적해진 주방에서 순자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마치 깨끗이 닦인 접시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순자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스칩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순자에게는 이 설거지 시간이 명상과도 같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거품을 일으키며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 그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세상을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드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순자 씨, 잠깐만요. 주방장 이성수가 다가옵니다. 오늘 설거지 좀 많이 밀렸네요.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그러고는 다시 설거지대로 돌아가 일손을 놀리지 않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호텔 레스토랑은 더욱 분주해집니다. 고급 요리들이 줄줄이 나가고 그만큼 많은 그릇들이 뒷주방으로 들어옵니다. 순자는 이제 완전히 물속 세상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릇과 물 그리고 비누거품만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순자만의 리듬을 타며 일을 계속합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주방이 조용해집니다. 다른 직원들은 하나둘 퇴근하고 마지막까지 남아 마무리 정리를 하는 것은 늘 순자입니다. 깨끗이 정리된 주방을 둘러보며 순자는 조용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오늘도 자신의 몫을 다했다는 뿌듯함이 가슴을 따뜻하게 합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순자는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남들에게는 단조로운 일상이겠지만 순자에게는 매일이 작은 의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깨진 접시를 치우며 느꼈던 안타까움, 맑은 하늘을 보며 느꼈던 평화로움, 깨끗해진 주방을 보며 느꼈던 뿌듯함. 이 모든 것들이 순자의 하루를 구성하는 소중한 조각들입니다. 원룸으로 돌아온 순자는 간단히 저녁을 해결하고 작은 책상 앞에 앉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영어 사전을 꺼내 펼치며 혼자 중얼거립니다. 오늘은 어떤 단어를 공부해 볼까? 아무도 모르는 순자만의 비밀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된 하루였습니다. 순자는 6시 정각에 호텔에 도착해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주방 직원들도 평소보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늘 중동 어느 나라 대사 부부가 온다던데? 웨이터 정민호가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맞아. 그런데 문제는 영어로 의사소통해야 한다는 거야. 우리 중에 영어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 서빙 직원 김소영이 걱정스럽게 답했습니다. 순자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어라는 단어가 나오자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나는 뒷주방 사람인데. 오전 11시쯤 호텔 로비가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호텔 앞에 멈추더니 중동계 외국인 부부가 우아하게 내렸습니다. 남편은 단정한 정장을 입었고 아내는 화려한 드레스에 스카프를 두른 품격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레스토랑으로 안내된 외국인 부부는 메뉴판을 받아들고 뭔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글로만 적힌 메뉴를 보며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고 이를 본 웨이터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뉴 설명을 어떻게 하지? 정민호가 식은땀을 흘리며 주방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방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주방장 이성수가 나섰습니다. 웰컴, 웰컴. 어색한 발음의 영어를 내뱉으며 손짓 발짓을 해봤지만 의사소통은 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부부는 점점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남편이 휴대폰을 꺼내 번역 앱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음식 설명을 번역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뒷주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순자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손은 점점 빨라졌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저분들이 한국 음식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시는구나. 김치찌개에 돼지고기가 들어간다고 설명해 드려야 하는데 혹시 종교적인 이유로 못 드시면 어떡하지? 에이, 그냥 대충 서빙하고 끝내자. 웨이터 중 한 명이 포기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맞아. 어차피 못 알아듣는데 뭐. 다른 직원도 동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먼 나라에서 온 손님들이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 얼마나 서운하실까 생각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는 상황이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외국인 부부는 메뉴를 가리키며 뭔가를 물어보려 했지만 직원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특히 아내분이 음식 재료에 대해 궁금해하는 듯 했지만 아무도 제대로 답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설거지를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 영문학과에서 배웠던 지식들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비록 중퇴했지만 그 후로도 혼자서 꾸준히 공부해온 영어 실력이 이런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자신은 뒷주방의 설거지 담당일 뿐입니다. 저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지만 내가 나설 수 있을까? 순자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습니다. 한쪽으로는 손님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다른 한쪽으로는 자신의 신분에 대한 위축감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외국인 부부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고 호텔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때 순자는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봐야지. 순자는 고무장갑을 벗고 앞치마의 물기를 털어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하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 동안 뒷주방에만 있던 순자가 생전 처음으로 주방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순자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주방 문을 열고 레스토랑으로 들어섰습니다.
30년 동안 뒷주방에서만 일했던 순자에게 이 순간은 마치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딛는 것 같았습니다. 레스토랑의 화려한 샹들리에와 하얀 테이블보가 낯설게 느껴졌지만 곧 외국인 부부의 당황한 모습에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외국인 부부 테이블 근처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직원들을 지나쳐 순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또렷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외국인 부부의 얼굴에 순간 놀라움이 스쳤다가 곧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오, 정말 고맙습니다. 메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순자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메뉴판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전통 요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드실 수 없는 재료나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아내가 반갑게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리고 남편이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아, 그렇다면 이 메뉴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순자는 메뉴판을 가리키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김치찌개와 돼지불고기는 돼지고기가 들어가고 이 샐러드 드레싱에는 땅콩이 포함되어 있어요. 대신 순자는 다른 메뉴들을 추천했습니다. 소고기, 불고기나 닭갈비는 어떠세요? 그리고 비빔밥도 매우 건강하고 맛있습니다. 채소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드시기 좋을 거예요. 외국인 부부는 순자의 친절하고 정확한 설명에 감탄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정말 도움이 됩니다. 비빔밥이 어떤 음식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순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비빔밥은 여러 가지 채소와 나물을 밥 위에 올리고 고추장 양념으로 비벼 먹는 음식입니다. 각각의 나물이 서로 다른 맛과 영양을 가지고 있어서 한 그릇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어요. 마치 인생처럼 여러 가지 색깔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음식이죠. 아내가 박수를 쳤습니다. 와, 정말 시적인 설명이네요. 꼭 먹어보고 싶어요. 한편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프런트 매니저와 다른 직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뒷주방에서 설거지만 하던 박순자가 이렇게 유창한 영어를 구사한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 아주머니가 영어를 저렇게 잘한다고? 웨이터 정민호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보다 훨씬 잘하네. 발음도 정말 좋고. 김소영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계속해서 외국인 부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의 식사 예절과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드신 후에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리고 밥그릇을 들고 드시지 않고 테이블에 놓고 드세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유익한 정보네요.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겠어요. 주문이 끝나고 순자가 인사를 하려 하자 아내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한국이 더 가깝게 느껴져요. 이런 친절을 받을 줄 몰랐어요. 천만에요.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순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에도 순자는 틈틈이 테이블을 방문해 음식이 입맛에 맞는지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확인해 주었습니다. 외국인 부부는 한국 음식을 맛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고 순자에게 한국 음식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이 김치는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아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김치의 제조 과정과 발효의 과학적 원리까지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치는 단순히 절인 채소가 아니라
유산균 발효를 통해 만들어지는 건강식품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이죠. 식사를 마친 외국인 부부는 순자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는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을 느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셨다니 다행입니다. 한국에서의 나머지 일정도 즐거우시길 바라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다른 직원들의 시선은 복잡했습니다. 감탄과 동시에 어딘지 모를 불편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부부가 떠난 후 레스토랑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다시 뒷주방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지만 주변의 시선들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시선은 호기심 어린 것이었지만 어떤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후 직원 휴게실에서는 순자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방향은 순자가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아니, 설거지 아줌마가 갑자기 나서서 우리 체면을 구기네. 웨이터 정민호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영어 못한다고 무시당한 기분이야. 김소영도 동조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자기만 잘난 척하고 싶었나 보지. 다른 직원도 거들었습니다. 이런 말들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편함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기와 질투로 변해갔습니다. 순자가 30년 동안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해왔다는 사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장 이성수도 이 상황이 못마땅했습니다. 오후에 순자를 따로 불러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박순자 씨,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이성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손님들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 순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자리나 지켜요. 영어 좀 한다고 주방 질서를 어지럽히지 마세요. 여기는 각자 맡은 역할이 있는 곳이에요. 이성수가 손가락을 흔들며 화를 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해요. 뒷주방 직원이 손님과 직접 접촉하는 건 규정 위반이라고요. 이날부터 순자를 향한 시선들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동료들은 순자를 의도적으로 무시했고 심지어는 노골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괜히 나서서 우리 창피만 줬잖아. 젊은 직원 하나가 순자가 들리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자기 주제도 모르고. 다른 직원도 맞장구 쳤습니다. 순자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선한 의도로 한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누군가가 호텔 경영진에 순자의 행동을 신고한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뒷주방 직원이 주방 규율을 어기고 고객과 직접 대화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인사팀 과장이 순자를 불러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박순자 씨,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겠어요. 순자는 해명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손님들이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 변명하지 마세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각자 맡은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 순자의 처지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동료들은 아예 순자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주방장은 틈만 나면 순자를 구박했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히 일해온 것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고 단 한 번의 일탈만이 부각되었습니다. 순자는 혼자 있을 때면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했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운 것이 잘못일 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변의 시선과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순자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고 예전처럼 마음 편히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항상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작은 실수라도 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 빛나고 있었지만 순자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꾸고 있었나? 쓸쓸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자를 향한 직장 동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고 주방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지나가면 대화를 멈추고 뭔가 속삭이며 힐끔힐끔 바라보는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아침 순자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사팀에서 호출이 온 것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인사팀 사무실에 들어선 순자를 맞은 것은 차갑게 식은 인사팀 과장의 얼굴이었습니다. 박순자 씨, 앉으세요. 과장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이 갔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 경영진에서 심각하게 검토한 결과 과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해고 통보입니다. 주방 규율을 어기고 독단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조치예요. 이번 주말까지만 출근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나오지 마세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히 일해온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정말 잘못한 건가요? 손님을 도운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과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인사팀 사무실을 나왔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뒷주방으로 돌아온 순자의 모습을 본 동료들은 이미 소문을 들었는지 수군거렸습니다. 결국 잘렸구나. 잘됐다. 이제 조용해지겠네. 처음부터 주제를 알았어야지. 이런 말들이 순자의 귀에 들렸지만 이제는 아무 반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마지막 며칠 동안 성실히 일하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달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순자는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책도 펼치지 않은 채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온사인이 깜빡거리는 거리를 보며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어떻게 구하나. 69세에 새로운 곳을 찾는다는 게 말이 되나.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거칠어진 손으로 눈물을 닦으면서도 생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남은 건 외로움뿐인가.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구나. 다음 날부터 순자는 마지막 며칠을 보내며 이제껏 사용했던 설거지대와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서 있던 자리, 수없이 많은 그릇들을 닦아낸 그 공간을 마지막으로 정성스럽게 청소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여전히 차가운 시선을 보냈지만 나이 든 주방 보조 몇 명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순자 언니, 정말 안타까워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순자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것도 인생이겠죠. 마지막 날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주방을 한 번 더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자신이 없어도 이곳이 깨끗하게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설거지대에 물때 하나까지 깨끗이 닦아내고 고무장갑과 앞치마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순자는 마지막으로 설거지대 앞에 섰습니다. 30년 동안 서 있던 그 자리에서 마지막 그릇들을 닦으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나름의 보람도 있었던 시간들, 그리고 이제는 끝나버린 일상들. 퇴근 시간이 되자 순자는 조용히 개인 물품들을 챙겼습니다. 별로 많지도 않은 것들이었지만 그 하나하나가 30년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주방을 나서며 순자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는 주방, 자신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는 일상.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호텔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제 끝인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해 잠에서 깨어났지만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일상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자 하루하루가 길고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순자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내가 괜한 일을 벌였나? 그냥 조용히 설거지만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후회의 마음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컸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호텔 프런트 데스크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한 것입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로 그날 순자가 도왔던 중동계 외국인 대사 부부였습니다. 편지를 받은 호텔 경영진은 당황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순자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칭찬이 동시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친절한 여성 직원 덕분에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영어 실력과 따뜻한 마음씨는 한국의 진정한 환대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직원이야말로 호텔의 진정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직원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방문하는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이 호텔을 추천할 생각이었는데 이런 보석 같은 직원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재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호텔 경영진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 대사 부부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외교관이었고 이들의 평가는 호텔의 국제적 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이 이야기는 지역 언론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외국 외교관이 칭찬한 한국 호텔의 숨은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가면서 호텔은 예상치 못한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순자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여전히 집에서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구직 신문을 펼쳐놓고 69세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찾아보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순자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영문학과에서 공부하던 모습, 친구들과 함께 영어 연극을 준비하던 모습들이 담긴 사진들을 보며 순자는 잠시나마 과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는 꿈이 많았는데 순자는 대학 시절 일기장도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영어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 외국인들과 소통하며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다는 포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설거지만 한 게 아니구나. 나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빛날 수 있구나. 호텔에서 외국인 부부를 도왔던 그 순간 순자는 단순히 영어를 구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품어왔던 꿈,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던 마음이 그 순간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순자는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영어 학습 노트들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조금씩 정리해온 영어 표현들, 한국 문화를 영어로 설명하는 방법들, 외국인들이 궁금해할 만한 한국의 관습들에 대한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구나. 순자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일자리를 잃었지만 자신이 쌓아온 것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꿈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최근 변화한 영어 표현들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연구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가슴이 설렜습니다. 다시 시작해볼까? 이번에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순자의 눈에서 절망의 그림자가 걷히고 희망의 빛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호텔에는 더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외국인 대사 부부의 편지와 언론 보도 때문에 호텔 경영진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국제적인 평판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고 이사회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호텔 총지배인은 인사팀을 불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정말 해고된 상태인가요? 네, 규정 위반으로 지난주에 해고 처리했습니다. 인사팀 과장이 서류를 확인하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외교관들이 이렇게 극찬을 하고 언론까지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총지배인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 주방에서는 순자가 없어진 후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설거지 일이 밀리기 시작했고 특히 외국인 손님들이 오면 여전히 의사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이 한국 음식에 대해 질문했지만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없어서 결국 주문을 취소하고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일부 직원들은 순자의 부재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순자 아주머니가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주방 보조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방장 이성수도 내심 불편했습니다. 순자를 내쫓기는 했지만 정작 외국인 손님들이 올 때마다 난감한 상황이 반복되자 자신의 결정에 대해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호텔 총지배인이 직접 주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긴장하며 총지배인을 맞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어디 계신가요? 총지배인의 첫 마디였습니다. 주방장 이성수가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아, 그분은 규정 위반으로 해고되었습니다. 규정 위반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위반한 건가요? 총지배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뒷주방 직원이 손님과 직접 접촉한 것이 그래서 외교관이 감사 편지를 보낸 거군요. 총지배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호텔의 명성을 높인 직원을 규정 위반이라며 해고한 거예요? 주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총지배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우리 호텔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순자 씨의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그날 오후 순자에게 갑작스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호텔 총지배인의 직접 전화였습니다. 박순자 여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랜드 호텔 총지배인 김대현입니다. 순자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여사님, 혹시 내일 오후에 시간이 되시면 호텔로 한번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자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정중히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순자는 30년 동안 일했던 호텔에 다시 발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뒷주방이 아니라 총지배인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평생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총지배인 사무실은 넓고 우아했습니다. 김대현 총지배인은 순자를 정중하게 맞이하며 편안한 의자에 앉게 했습니다. 여사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지배인의 첫 마디였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하다니요. 여사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환대 정신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외교관 분들이 보낸 감사 편지를 읽고 나서야 여사님의 진가를 깨달았어요. 총지배인은 편지를 꺼내 순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자신이 했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감동을 주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사님, 저희와 다시 함께 일해주시겠습니까? 총지배인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설거지. 아닙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외국인 고객 케어 담당자 겸 통역 직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사님 같은 분이야말로 우리 호텔의 진정한 자산이거든요.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총지배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필요하면 설거지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종종 뒷주방 직원들에게 영어도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요? 순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이제 호텔에 없어서는 안 될 직원이 되었습니다. 정식 명함에는 고객관계 매니저 겸 문화교류 담당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호텔 내에서는 모두가 순자를 우리의 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매일 아침 순자는 호텔 로비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명찰을 단 모습은 30년 전 뒷주방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와 정성스러운 마음가짐은 그대로였습니다. 굿모닝, 미세스 박. 어제 체크인한 독일 관광객 부부가 순자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젯밤은 편히 주무셨나요? 순자는 유창한 영어로 답하며 그들의 하루 일정을 도와줍니다. 오늘은 경복궁 관람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가이드북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포인트들을 알려드릴게요. 순자는 단순히 관광지를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의미까지 함께 전해주었습니다. 외국인 손님들은 순자의 설명을 통해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감사 인사를 전하며 체크아웃했습니다. 박 선생님 덕분에 한국이 제2의 고향같이 느껴져요. 프랑스에서 온 사업가가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언제든 다시 오세요. 그때도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순자는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순자는 여전히 뒷주방을 들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설거지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순자 선배님, 오늘도 영어 수업 부탁드려요. 예전에 순자를 무시했던 웨이터 정민호가 이제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알레르기가 있으신가요? 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김소영도 열심히 질문했습니다. 순자는 칠판에 문장을 적어가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순자의 설명에 집중하며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예전에는 설거지 아줌마라고 무시했던 사람이 이제는 존경받는 선생님이 된 것입니다. 주방장 이성수도 달라졌습니다.
순자 선배님, 제가 예전에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서로 이해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이제 모두 함께 더 좋은 호텔을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오후에는 순자만의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외국인 손님들을 위한 한국 문화 살롱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한국의 역사, 음식, 전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이는 순자가 직접 제안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의 차 문화는 참 특별해요. 순자는 전통 찻잔에 차를 따르며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목을 축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진정시키고 상대방과 교감하는 시간이거든요. 미국에서 온 젊은 부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느낌이에요. 이런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순자의 문화살롱은 입소문이 나면서 호텔의 대표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많은 외국인 손님들이 이 프로그램 때문에 호텔을 선택할 정도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순자는 때때로 뒷주방을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의 강요도 아닌 순자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순자 선배님, 저희가 할게요. 젊은 직원들이 만류했지만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일도 제가 좋아하는 일 중 하나거든요. 설거지는 마음을 정화시키는 명상 같은 거예요. 순자는 설거지대 앞에 서서 그릇들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예전과 같은 동작이지만 이제 그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고 무시가 아니라 존경받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도 할 수 있고 손님 마음도 닦아드릴 수 있습니다. 순자가 조용히 중얼거리자 주변 직원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호텔을 뒤돌아보았습니다. 30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외국인 관광객이 순자를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호텔에서 도움 주신 분 아니세요? 정말 감사했어요.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집에 도착한 순자는 작은 책상에 앉아 내일 문화살롱에서 사용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사계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인데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계절마다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과 정서까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별들이 총총 빛나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절망에 빠져 올려다보았던 그 별들이 이제는 희망의 빛처럼 보였습니다. 순자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오늘의 일과를 적었습니다. 69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배우려는 마음과 도전하는 용기가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든 통역을 하든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행복을 주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일의 의미가 아닐까? 호텔 뒷주방의 설거지대에는 여전히 물이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공간은 단순한 작업장이 아니라 한 인간의 자존심과 꿈이 다시 살아난 희망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69세의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택한 박순자가 있습니다. 순자의 이야기는 이제 호텔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늦지 않다는 것,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말입니다.